자, 요 얘기 해보시죠. 추미애 아들 얘기가 지금 맞아요. 아들이 이거 탈영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사 착수했네요. 공정성에 관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이 쉽게 말하면 탈영해서 네. 휴가 끝나면 바로 일정한 시간까지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한 시간이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이 전화를 했지. 야, 너 왜 안 들어와? 네. 왜 안 들어와? 했더니만 그러면 너 저 가기 힘든데요? 하니까 야, 너 지금 어디야? 했더니만 지금 서울 우리 집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빨리 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웬 그 듣도 보도 못한 대위가 쓱 와가지고는 예, 그 휴가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고 했다가 인사 담당은 오라고 했고 자기는 서울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대위가 와서 했느냐 그러면서 실제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50일 전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김도우 의원이 그걸 물었어요. 그때 왜 안 왔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 그날 아들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입원 중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얘기를 해서 연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은 집이라고 그랬는데. 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복귀했던 시간이 이미 넘는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무이탈죄가 이미 쉽게 말하면 탈영이에요. 그렇죠. 탈영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여가지고 이 휴가를 연장을 받았다라는 것이 형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속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라고 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군무이탈 방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발을 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동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데 그 관할이 추미애 장관의 본인이 자택이 있고 지역구 광진구까지 관할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구나. 그 사건이 동부지방검찰청에 가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정경심의 아들, 딸 법조인 만들기, 의사 만들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했는 것이죠. 군대 갔는 아들한테까지도 이 휴가 나왔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탈영을 막기 위해서 뭔가 그날 밤 전화라든가 뭔가 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오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모르는 사람이 관계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이 휴가를 연장해라 라고 해서 했느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검찰은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통신 조회를 하면은 그렇지. 통화했는지. 그렇죠. 그게 얼마나 오래됐다고요. 2017년인데. 그럼 대위하고 추미애하고 통화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통화를 했는지 추미애 장관 그 통신 내역에 의해서 그때의 카투사와 관련되는 데에서 전화를 했는지. 카투사의 무슨 높은 사람. 그렇죠.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미 8군에 파견되어 있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그래서 형법 적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미군법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파견 근무를 한 취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군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형법과 형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놨는데 결국 통화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은 확인되는데 그걸 검찰은 기자들도 알아요. 그리고 알아서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전화 장관님 하셨어요? 했더니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안 했으면은 반했다고 하면 되죠. 그 성격에 추미애 성격에 추다르크가 난리 나지. 그러니까 물론
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뭐 되게 고매하신 인격을 가지신 그 당시 아시다시피 나는 했다에 건다. 모든 걸 건다. 그분이 그때 뭐 하셨는지 아시죠? 2017년에 뭐 했죠? 그때 민주당의 당대표셨죠. 얼마나 막강합니까? 힘센 여당의 당대표님 엄마 찬스를 그렇게 쓰셨는지 국민들은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분이 만약에 진짜 전화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당장 사퇴하죠.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 사람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그게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농림부 장관이 무슨 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법을 무시한 거야. 이제는 그 법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없을 묻자 법을 없애버린 장관이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있는데요. 타노스의 이 장갑을 끼고 있는 법무장관이 아닌지 사람을 하나 산산조각 없애버리듯이 법을 하나씩 있는 법조차도 없애버리는 사실 지금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뭐 구체적 안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라고 하면서도 수사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한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나 했고 네. 더불어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휘권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 각 검찰청장이 그 경찰청장이 일선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청법에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이 있고 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네.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는 대검찰청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이어서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 기소와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검찰총장은 검찰청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거. 검찰청이란 것은 검사들 다 모두 다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우리는 뭐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뭐 검사장 얘기하는데 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가는 검찰총장은 거지. 이성윤이건 누구건 간에 다 들어가는 거지. 다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견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검찰총장이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가르마를 타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걸 거역하면은 그게 명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성현 지검장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에 이성윤은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위반되는 항명인 거 셈이죠. 항명인 셈이죠. 예. 항명이죠. 그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인은 뭐 해서 지휘 감독을- 이것저것 얘기를 들지만 일단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지시가 내렸으면 그건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검찰청법인데 검찰청법인 겁니다. 검찰청법을 추미애도 위반하고 있고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위반하고 있는 셈이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한 번쯤 못한- 가보지 못한 곳은 우리한테는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엄청나네.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은 헌법입니다. 정말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게 불만이고 하면은 본인들이 헌법을 개정을 해야죠. 그런데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해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과 다른 가치로 간다고 하면은 그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천여 명이 모여 있는 교수님들이 예. 성명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조작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 그게 한 언론에 나왔을 때에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사과하라고. 왜 침묵하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당내뿐만 아니고 당외 선거에 개입했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네.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선거에 무슨 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하명 수사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그 매수 의혹 그리고 더불어서 구체적인 현안과 이 공약까지 만드는데도 이 청와대에서 한 7개, 8개 정도 되는 비서관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 딱 닫고 있는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피의자로서 묵비권 행사합니까? 묵비권 행사하려고 하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서 피의자로 행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말은 돌려서 했지만 계속 이렇게 침묵 지키려고 하면 당신 하야라는 얘기를 한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교수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6천 명이라는 6천 것은 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요. 교수 집단이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서 6천 명이라는 건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영 논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폐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 정부에 대해서 칼을 들이려고 칼춤을 쳤는데 이게 바로 신적폐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얘기가 있어야 하든지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추미애가 어떻게 매일 이렇게 아나무인 막무가내로 가는 거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법을 아는 판사했잖아요. 그렇죠. 법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진중권 교수 의견과 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신 진중권 교수와 약간 다른 점은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인형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조국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 힘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믿는 구석은 이미 날개 부러진 조국이 아니고 살아있는 문재인. 청와대다. 청와대에서 오더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40여일 취임한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칼춤을 출 수가 있죠.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며칠 전에 이제 옷을 벗었던 김웅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엿장수 법이냐라고 얘기해서 뭐 사실 엿장수 마음대로 사실 법은 전통적으로 보면 한비자에도 법불악의, 승곡불교. 법은 없는 사람이건 귀한 사람이건 간에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 정권은 죽은 개처럼 난도질하고 현 정권은 그 칼이 그냥 꺾어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정입니까? 그게 적폐지. 그렇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냐 했는데 저는 엿장수 법무장관의 럭비공 법무장관 이렇게 방송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어디로 법무장관의 럭비공 법무장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법은 느렸다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이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 없는 장관,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어떤 뭐 그 선량한 시민이 아니고 법을 없애버리는 타노스 법무장관이 돼버린 셈인 거죠.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자기가 연루된 게 생각 외로 깊숙이 연루된 게 있어서 이게 느슨해지고 법대로 가면은 자기가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최후의 발악.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미 지금 야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권의 권한 남용 그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지금 중앙지검에 검찰에 고소돼 있는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 있고 또 본인 아들의 이른바 탈영을 지원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 겁니다. 지금 법무장관이 검사한테 조사받게 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그것도 이제 조사받게 나오려고 하면 아마 조사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을 워낙 법무장관이다 보니까 조사받으러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또 지하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 이제 또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른바 그 수사 비공개 규칙에 따라서 또 몰래 들어갔다가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잡겠죠? 제가 추미애를 결국 잡으려고 하는데
윤 총장은 잡으려면 잡아봐라.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이제 그 검사장하고 또 이제 옛날에 말한 공안부, 지금 이제 공공안전수사부 해서 선거 관련되는 수사 검사들을 다 모아놓고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돈 선거, 가짜뉴스 거짓말 선거, 공무원과 단체의 선거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실 지난 올 초에 신년사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금권 선거, 그러니까 돈 선거, 또 가짜 뉴스 선거, 또 그리고 관건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플러스 단체의 부당한 선거 개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무원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못하도록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라는 것이고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가 선거가 개입하는 데가 어디죠?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노조가 민노총이나 그렇죠. 전교조 뭐 이런 거 그런 쪽을 말은 안 했습니다만 선거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개입했다고 보여지는 물론 합법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합법을 가정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번 총선에 이번 정부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노조 단체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회 단체라 할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의 잣대를 대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겠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효과 봤잖아요. 그렇지. 40% 20% 이상 20% 이상 그 울산 선거에서 뒤지다가 계속 조지니까 뒤집혀가지고 20% 이상 표 차이가 거꾸로 나버렸잖아요. 얼마나 꿀맛이었겠습니까? 그 꿀맛 있겠습니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 계속 하기는 쉽죠. 이게 마약 중독자하고 마찬가지예요. 몸에 나쁜 일 계속 하다 보면 중독돼서 죽는 줄 알면서 야근하면서 맞아요. 그게 그래서 달콤하니까 당장 몸이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하거든. 잘못하면 깜빵 갈 줄도 알면서도 당장 이기거든. 당장 이겨야 이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돌직구를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날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권으로서 눈에 까시죠. 어떻게든 제거를 하려고 지난 어제도 그 얘기 또 했죠. 뭐냐면은 전에도 뭐 법무부 그 비서들한테 이게 제재하고 이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으라고 문자를 보내다가 포착이 됐는데 엊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 명을 거역한 것을 했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운하. 이 황운하도 엄청난 사람이네. 검찰의 공소장은 삼류 시나리오다. 야,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고발한대 오히려. 야, 이런 무지막지한 이게 경찰청장을 했어. 이게 울산 경찰청장. 이게 지가 다 이거 해놓고 지가 감옥 가야 될 놈이 공소장 삼류 시나리오래요.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똑같은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운하 물에 휩쓸려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본인이 이제 그 지방 경찰청장으로 첫 발령지가 울산이었죠. 그러면서 하명 수사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봤더니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왜 수사를 안 하냐 했더니 이미 무혐의 낳는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하죠? 하니까 이 자식들 이리 와 하면서 다 잘라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넣었죠. 자기 사람 끼워 넣었죠. 그러고 해서 계속 수사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이제 공천장 받는 날 사무실 압수수색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울산시장 문 대통령의 30년 직위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구겠습니까? 황운하죠. 1등 공신에 대해서는 공신에 따르는 혜택이 있어야죠. 어디로 갔습니까? 본인의 고향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나 거기서 출마할래. 그러면서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더니만 오케이. 당신 적격이야.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공을 세운 사람이야. 그렇다고 할 시나리오가 한간에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시나리오가 강력히 사실일 것으로 굉장히 김어준의 말로는 강력히 추정되는
바이죠. 뭐 제가 확정적이란 건 얘기 안 했습니다. 강력히 아이고, 추정되는 누가 봐도 것인데 그가 뭐 다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는 게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은 100%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본인이 그렇게 하명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 하라고 압박했던 것이 100% 무혐의가 났죠. 그러고 얼마 전에 그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하고 내부 정보를 줬던 그 건설 관련 업자가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야. 도대체 국민을 개돼지로 합니까? 국민을 바퀴벌레로 합니까? 조국 말대로 국민은 까제 깨구리 붕어, 갑각류, 어류, 양설입니까? 본인들 말로 지난 정권의 국민이 개돼지였다라고 하는데 개돼지는 그래도 포유류라도 됐습니다. 이번 정권에 와가지고는 포유류도가 아니고 국민이 파충류, 양서류, 저류, 어류가 되어버린 이런 사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 정부를 지지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좀 순서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결국 국민들, 특히 중도층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정권이 정말 나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국당에 맡겼을 때 뭔가 나아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전,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는 것이 현재 보수 세력의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영입을 해서 인적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국민에게 정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좀 제대로 해서 좀 던져주셨으면 하는 게 정말 자유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인 저는 정말 이번 네. 한국당 좀 그러게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참 잘. 근데 저는 뭐그 사기꾼들보다는 훨씬 그럼요. 난데 네. 이 사기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쵸. 이거를 좀 확실하게 이 박사님 이봉규 TV 작살낸다. 팍팍 많이 구독하고 100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구독 여기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최진영 변호사는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